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슈퍼브 AI 이현도입니다. 네, 저희는 그 영상, 즉 카메라 기반이나 혹은 라이다 기반의 어떤 최적화 아니면 자동 인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표가 좀 많은 관계로 좀 핵심 위주로 좀 전달드리고 아마 그 배포용 자료가 또 배포가 준비된다고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의 영상 분석,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머신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개발 배포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좀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AI 모델의 성능의 결과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와일드 환경에서 AI 모델이 이제 배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잘 작동이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산업 전반에 있는 영상 분석 문제를 푸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두산, 현대차,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더욱더 산업 현장의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게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저희가 AI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영상 분석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가 거치되어 있다, 혹은 이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저희가 필요한 이제 카메라의 시스템 환경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인가 온프레미스인가 엣지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AI를 도입하는 방식은 AI 솔루션 벤더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고 일을 받게 되는데, 일부에 저희가 내재화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솔루션 밴드에 의존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AI 모델은 결국에 그 순간의 데이터에 매이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는, 우리가 믿는 딥러닝 AI는 데이터의 특성과 편향에 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거나 구축하는 데이터가 특정 계절에 물려 있거나 특정 온도나 특정 빛에 매여 있게 되면 저희가 계절의 변화나 빛의 변화에 따라서 AI 성능이 떨어지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외주를 맡기게 되면 역량이 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터 외주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전부 다 외주를 줘버리면 데이터를 받고 나서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이나 계약법이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AI 시대의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 저희 생각은 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은 계속 상향평준화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명시적 암묵지 지식을 어떻게 양지화시켜서 데이터화시키고 그걸 AI에 학습시킬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비개발자도 프로세스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만들면 문제가 풀립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ML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산업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그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다 풀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못 푼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다 풀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결국에 산업의 전문성, 명시적 암묵지 지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키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은 노코드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AI 모델을 만드는 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에서 저희는 평가와 속도 이거 두 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딥러닝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이제 이쪽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으실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의 그 산업의 경험으로는 저는 그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이제 AI를 해서 또 AI 창업을 해서 이제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결국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세운 가설에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를 검증하는 것이면, 어떻게 이 가설과 검증을 빠르게 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의사결정권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아무리 오래 걸려서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기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걸 저희가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서 와우라고 하는 킥을 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AI인데, 결국에 이 시스템과 이 AI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는가, 이 구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인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학습 솔루션과 배포 솔루션이 연동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평가와 배포가 계속 구조화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가 현장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빨아들일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피드백 루프를 만드냐, 이것이 저희는 AI의 산업 적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에서의 영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 분석, 이제 요즘에는 VLM으로 영상 이해까지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아이템이어서 저희가 영상 이해까지는 가지 않고 분석으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 분석은 결국에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도학습 기반으로 인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 검수,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의 이 문제점은 좋다라고 했는데 도입해보니까 별로더라, 성능이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의 전문성을 명시적, 암묵지적 지식을 데이터화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객을 만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고객분들께서 제일 재밌어 하시지만 공감해 주시는 게 뭐냐면, 라벨링을 막내들한테 시키면 라벨링의 전문성이 데이터 입력돼서 새로운 막내 AI가 탄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막내들한테 라벨링을 맡기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이고 프로세스 관점으로 라벨링을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들으실 때는 공감하시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 하우를 모르셔서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산업 특화 AI 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단락은 인지 AI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단락을 만들었고, 마지막 머신 비전 AI 모델의 개발 배포는 이제 배포 오퍼레이션 관점으로 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단락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걸 잠깐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결국에 인지 판단 제어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학습하고 배포하는가, 이 관점에서 사실 저희는 산업 특화에서 인지 판단을 저희가 대부분 하고, 제어는 저희가 로봇 회사나 자동화 회사들이랑 보통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제가 다른 발표도 썼던 건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떤 제품이 넘어가면 양불 판정을 하고, 양품은 통계, 불량품도 통계, 불량품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재학습시켜서 양품, 불량품에 대한 인지력을 더 높이는 그 작업. 여기에서 인지 판단 제어, 요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보통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지력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MLOps, AI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자동화 설비나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막걸리 공장인데, 막걸리 공장에서도 외관 검사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정에서 사실 검사를 할 때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보다 제품의 분량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이미지를 프레젠테이션에 띄워놓고 전문가들이 이건 왜 불량이야, 이건 저건 그래서 불량이야 라는 디스커션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계과로서 원래 철강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었는데, 제가 너무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입사 첫 해에 25년차, 30년차, 20년차 전문가분들이 그 품질 관리실을 다 맡고 계셔서 제가 한 바퀴 쭉 돌았거든요. 세 분들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제품에 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력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사실 몰랐는데, 제가 이제 창업하고 저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7년 동안 산업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이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일관성 문제를 넘어가면 다양성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비전을 제품인식, 불량 검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도식표를 그린 다음에 이제 고객을 설득시키고, 고객을 설득시킨 다음에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재 로스와 저희가 AI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계산을 해서 보통 설득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AI가 어디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팀은 소프트웨어가, AI 팀은 AI를, 제어 팀은 제어를 이렇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다 시스템 도시표를 다 그려서 AI와 시스템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력 AI를 올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AI 회사긴 하지만 산업의 문제를 푸는 그 핵심 이해관계자는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스템의 로그를 보거나 데이터를 다 보는 거에 좀 엄청 익숙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ML 엔지니어 분들은 데이터를 다 열어보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각적 정보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숫자 너머에 있는 실제 정보들을 좀 보시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그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실 것이고, 그 엄청난 양의 이미지나 비전 데이터를 그냥 단순한 숫자 통계로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는가. 근데 그 관점에서 학습 데이터와 운영 와일드 환경의 데이터가 얼마나 갭이 있는가를 보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설계를 처음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설계라고 하는 업무들을 엄청 크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실패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 구축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 스펙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관리 체계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문제의 해결 포인트들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명시적 암묵지 지식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데 엄청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사양,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성능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비용을 생각 안 하는 서비스의 성능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다 ROI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능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러면 저희는 AI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를 코드와 데이터를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fxy에서 xy를 계속 바꿔가면서 f를 올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입니다. 과연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프로젝트일지, 아니면 내가 한 프로젝트가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지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이 좋게 딥러닝을 연구하던 팀들이 창업을 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유지보수 관점으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재학습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개발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데이터 설계하는 문서들을 다 보면서 스터디를 해서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영상 분석, 머신 비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만의 워크시트와 방법론을 좀 찾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미지로 한정지어서 설명드리면 이미지의 결함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저희가 설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적당히 휴대폰으로 찍으세요. 휴대폰 찍을 때도 아이폰 찍고 갤럭시 찍고 뭐 이상한 카메라 찍고 다 찍어가지고 다 같이 라벨링 해가지고 AI 모델 딱 만드는데, 각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카메라에 기본적인 먹혀있는 약간 카메라 제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설정 값들도 다 다른 상태에서 데이터 확보하고 AI 모델 만들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fxy에서 x가 베리에이션이 막 생긴 상황인데 y가 아무리 일관성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맥락 센서 피사체 치료 환경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fx는 y에서 제가 방금 x를 말씀드렸는데 y가 또 중요합니다. y는 전문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생각보다 프로세스와 기술의 영역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이거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진짜 다르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하면서 데이터 맡기는 건 막내한테 맡깁니다. 데이터 외주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문제의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저런 고민과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있다 정도로는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결국에 이 AI 모델을 한 번 업데이트하는 게 어떤 주기가 되는가? 저희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거든요. 저희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수준까지 저희는 왔는데 코드를 바꿀 것인가, 데이터를 바꿀 것인가? 이 베리에이션에서 결국에 결과물 F가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넘겨짚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 발표는 사실 평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이것만 하는데 70장 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평가 내용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별도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구조에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품질 데이터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많은데 고품질 데이터는 적다. 저희가 만났던 최근에 어떤 고객은 하루에 라인에서 이미지가 300만 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구축한 고품질 데이터는 2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생산 속도와 고품질 데이터의 생산 속도의 괴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분명히 최신성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과거의 고품질 데이터에 저희가 대부분 매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많을 때 데이터를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다 눈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비전 데이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지 10만 장을 사람이 1초에 한 장씩 10만 장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26.66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1초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8시간 쭉 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오고 4일차 한 3시간 정도 더 해야지 다 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데이터가 그래서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 벡터DB, 인베딩 값들을 종합해서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100만 장, 1000만 장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인베딩이 생성이 되고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가 생성이 돼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에서 저희가 찾는 타겟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타데이터 검색하는 기술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공장의 이번 공정의 A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메타데이터에 끼우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함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라인이나 특정 공정에 물려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링 도구는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라벨링은 이런 셈 같은 거 쓰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을 확보하는 그 기술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이터 선별하고 라벨링해서 AI 모델 학습하면 이런 형태로 GT에 학습된 AI 모델이 그 스코어뿐만 아니라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오버랩을 해서 빨간색 프리딕션은 했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셋은 없네? 이런 경우 정말 더러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 데이터셋 완전 무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리딕션에서는 찾아냈는데 테스트셋에서는 GT가 없는 경우. 그러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도 성장시켜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연구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데이터셋 한번 딱 지정해 놓으면 약간 완전 무결, 약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데이터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나 문제의 확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희는 학습한 이후에 이런 GT에는 있는데 인퍼런스 값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만 다시
합성하는 것까지 이제 왔고, 어그먼테이션이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바로 재학습 사이클에 넣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저희가 이런 중대재해 쪽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례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완전 소수의 전문가가 GT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I 모델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그대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왜 라벨링을 할 때 일관성 있는 AI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토 라벨링을 안 믿는다라는 말은 딥러닝을 안 믿는다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저는 전제를 좀 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I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뱉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토 라벨링을 안 믿는 분들 보면서 좀 특이하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드는 AI를 라벨링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라벨링을 했는데 AI가 인퍼런스를 하고 사람이 눈으로 봤는데 AI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게 라벨링을 했네? 그러면 그게 우리 AI가 약점인 부분이거든요. 오토 라벨링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할 때 AI를 쓰는 이유는 우리 AI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엄청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벨링을 4단계로 나누면 탐색, 로컬라이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이라고 놔두면 시간이 대부분 제일 오래 걸리는 건 1번, 2번이고 전문성이 제일 필요한 건 3번입니다. 오토 라벨링을 하면 1번, 2번이 해결되고 전문가들이 3번에만 집중하면 데이터 구축도 생각보다 예측 가능하고 엄청 일관성 있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할 때 라벨러 1명이 2주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30분씩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데이터 체계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노테이션이 정교해야 돼. 저희는 정교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일관성을 넘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야 되더라고요. 세부 정보, 로우 데이터의 다양성, 로우 데이터의 인베딩.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과 로우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인베딩을 멀티로 보면 데이터의 다양성, 어노테이션의 일관성, 어노테이션의 다양성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하고 바로 학습하고 스코어 바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약점 데이터들이 정의되면 그 데이터들만 다시 특정해서 합성하고,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I 모델 만들면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배포에 대한 혁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 내에서, 연구실 내에서 AI 성능 올라갔으니까 나 문제 끝났어는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포가 되어서 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봐야지 사실상 AI 모델, AI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를 저희가 검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AI 모델에 대한 평가 기준, 아까처럼 내부에서 AI 학습 이렇게 돌리면 결국에 경량화해서 속도를 올리거나 인프라를 채워서 속도를 올리거나 성능이 저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AI 모델 성능 평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건 뭐냐면, GT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평가셋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설계하면 GT를 고정시키고 그 GT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전에 만든 GT에서 지금 AI 모델 성능을 검증하면 사실상 3년 전 가설의 테스트 데이터셋의 평가 성능으로 지금의 현재 문제를 푸는 건 약간 최신성에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제 데이터셋을 전략적으로 고도화시키고 거기에서 AI 학습할 때마다 스코어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AI 모델이 저희는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나 엣지에 바로 배포되게 만들고 있고, 만들었고요. 엣지를 저희가 가는 이유는 결국에 인터넷을 한번 타면 1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0.1초 처리를 해야지 제어 모듈까지 완전히 일체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서 저희는 엣지 디바이스를 그냥 별도로 만들어서 그 카메라 어그노스틱하게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AWS 같은 경우에는 그랜글래스 같은 게 있고, 그 어드벤텍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커스터마이징 돼야 되고 저희가 접근하는 플랫폼 전략에 맞게 가야 돼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저희가 스레시홀더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에 카메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출원 결과가 플랫폼으로 가서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는 산업의 문제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배포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를 위한 설비 연동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 자동화 설비랑 로봇팔이랑 컨베어 벨트 같은 걸 저희가 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뭐 로봇팔 한 대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컨베어 벨트도 이제 저희가 돌려보면서 실제로 디텍션 모델도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ML 엔지니어 분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계신 ML 엔지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문성이 있거든요. 저희 같이 데이터 범용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들이 그분들과 일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보도자를 보면 아시는데 저희 고객사 중 하나인데, 여기는 웬만한 AI 저희랑 다 만들고 계시고요. 네. 건설사, 그 다음에 네, 조선사, 이렇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랑 얘기할 때 이걸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한 번씩 무조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플랫폼 온프레미스로도 되니까 내부에 설치하시면 엔터 누르시면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도.